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세관이 막았습니다. 1심에서 졌습니다. 그래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그래도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졌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사건, 리얼돌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 특별일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이 확정한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2-49857 사건. 이 판결 단순히 성인용품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아무 조사도 없이 생김새만 보고 수입을 막았고 법원이 3번 연속으로 그게 위법이라고 한 사건입니다. 오늘 판결문을 직접 펼쳐서 대법원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어떤 리얼돌은 막을 수 있고 어떤 건 못 막는지 변호사로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2020년 3월에 시작됩니다. A사가 리얼돌 3개를 수입하려 했습니다. 여성 신체를 본뜬 실리콘 인형입니다. 김포공항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했습니다. 이유는 관세법 제234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사는 이에 반발해서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약 5년에 걸친 법정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사 승소, 항소심도 1심 유지, 그리고 2025년 2월 26일 대법원이 세관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에 먼저 하급심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 판결의 논리적 뼈대가 됩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리얼돌을 사용하는 공간,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상만을 기준으로 성풍속을 해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핵심이 뭔지 보이시나요? 세관이 외형만 봤다는 겁니다. 이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는 전혀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죠. 항소심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세관장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판시 내용을 3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원칙을 제시합니다. 리얼돌이 무조건 통과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만큼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음란성을 띠는 경우, 즉 단순히 여성 몸을 본뜬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부위를 극단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인 경우입니다. 이건 명확하겠죠? 아동의 외형을 본뜬 제품은 수입 자체가 안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대법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파트 1에서 말한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리얼돌이라도 또 다른 이유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이 예시로 든 게 바로 이겁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될 경우, 즉 공공장소나 타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 목적, 사용 공간과 방법 등을 조사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관이 이거 왠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로 조사를 해야 하고 그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해야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리얼돌은 어떻게 판단됐을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 리얼돌에 대해 이렇게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미성년자의 외관을 본떴다고 보기는 어렵다. 파트 1에서 말한 두 가지 기준, 음란성 또는 미성년자의 외형,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트 2의 우려 기준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포공항 세관장은 풍속을 해칠 우려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 세관이 아무 조사도 안 했습니다. 수입 목적이 뭔지, 어디서 사용할 건지, 판매할 건지, 개인 사용인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외형만 보고 막은 겁니다. 이것이 세관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전부 진 이유입니다. 자, 이 판결을 보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들 제가 직접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리얼돌은 다 수입됩니까? 아닙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보셨잖아요. 음란성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미성년자 외형을 본뜬 제품은 여전히 통관이 보류가 됩니다. 관세법 234조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달라진 건 이겁니다. 세관이 막으려면 이제는 명확한 근거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외형만 보고 막는 건 이 판결 이후 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세관이 조사를 한다면 뭘 확인합니까? 대법원이 직접 제시했습니다. 수입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서 사용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세관이 사적 공간에서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통관을 막기 어렵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공간에서 사용하거나 전시할 목적이라면 우려가 인정될 수 있는 거고요. 셋째, 국내 소지나 사용은 괜찮습니까? 현행법상 성인이 사적 공간에서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별도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외형의 제품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별도로 검토돼야 합니다. 이건 수입 단계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넷째, 저도 세관 처분에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관의 통관 보류나 수입 금지 처분은 행정 처분입니다. 이에 불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관세청이나 세관 내부의 이의신청, 심사 청구 절차. 둘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 사건처럼 A사는 행정소송을 택했고 5년 걸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중요한 건 국가기관의 처분이라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에서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판결이 우리 법 체계에 남기는 시사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처분에는 반드시 조사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왠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막연한 판단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칙은 세관 처분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둘째, 풍속이라는 모호한 기준의 한계를 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풍속의 개념은 달라집니다. 법원은 현재의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 과거의 막연한 기준으로 처분하는 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국가기관과의 싸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관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법적 절차를 밟아서 끝까지 싸우면 잘못된 처분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2021-49857 판결 정리해드렸습니다. 리얼돌 수입 문제라는 이슈 뒤에 담긴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국가기관의 처분이라도 조사 없이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법원에서 끝까지 다툴 수가 있습니다. 세관 처분, 통관 관련 분쟁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연락 주십시오. 행정법 관세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이 판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